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 그럼 지금 구간에서 매도하고 가야 될지, 계속 들고 가야 될지 저희가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하이투자증권 이창화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같은 날이 시장에서 그동안 수익을 냈던 종목을 팔까 말까 엄청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지수가 밀리다 보니 특히 바이오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씩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종목 알테오젠입니다. 계속 상한가 급등 기록하다가 어제부터 분위기가 좀 바뀌었어요. 알테오젠인데 상한가 나온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급등세를 보여주다가 계속 쭉쭉 올라갔었고요. 네. 일단 어제는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그 기술 이전의 기대감이 사실 많이 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그랬죠.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차익 매물이 나왔고 또 많이 빠지니까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100점 만점에 알테오젠은 지금 몇 점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주가 위치를 우리가 살 수 있냐 없는 기준 했을 때는 일단 반반이라 봤을 때는 50점 드리겠고요. 네. 일단 뉴스에 나눈 차익 매물이 나왔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에 팔자 50점 받았습니다. 알테오젠 토론방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제 하루에도 여러 번 VI 정적 발동이 걸렸던 종목이고요. 여전히 투자자들은 그래도 이 종목을 많이 관심 쏟고 있습니다. 새로운 슈퍼바이오 회사의 탄생을 지켜보라라는 의견도 있고, 알테오젠은 제로 소멜로일에 빠지는 그런 주식이 아니다. 발전만 있을 뿐이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우선 뉴스에 팔자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알테오젠이 급등한 배경은 이제 기술 계약 이전이 있었잖아요. 네. 이 내용부터 살펴볼게요. 그 공시에 딱 나왔던 제목만 일단 읽어드리면은 네. 그 인간 시알 뉴런이다제 완전 기술 그 ALT84 그 비독점적 라이센스 계약 체결이고요. 이제 그 글로벌 10대 제약사와 이제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를 밝히고 있고 계약 규모는 그 38억 6,500만 달러 정도 되니까 우리 돈으로는 한 4조 7천억이 약간 안 되는 정도 수준이고 동사에 이제 그 히브로자임 그 SC 변형 플랫폼에 대한 그 라이센스 계약 체결 내용입니다. 이제 계약금은 이제 1,600만 달러 정도 되는데요. 2017년도 정도 때는 당시에는 1,300만 달러였는데 그게 좀 늘었다고 볼 수 있겠고 마임순이라든가 로열티 합산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그 4조 7천억 정도의 수준의 이제 그 수령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 네. 이번 계약은 이제 타겟이 총 6개입니다. 6개에 대해서 타겟당 최대 그 7,763억 원 정도 수령이 가능하고요. 이거 외에 추가로 계약을 할 경우에는 이제 그 회로 별도의 계약을 해야 될 것이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플랫폼 계약이기 때문에 네. 보통 이제 우리 신약을 수출하게 되면 독점 계약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비독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글로벌 제약사에도 이제 그 플랫폼 수출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그 품목이 다른 품목 같은 경우도 추가될수록 계속 이제 추가 계약을 통한 그 로열티를 수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확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좀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아마 이런 아마 추후에 또 추가적인 계약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는데 제가 어제 근데 다만 이제 계약 기간을 보니까 네. 2040년까지더라고요. 그때까지 지금 이 계약 내용의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좀 비밀로 지금 붙여져 있기 때문에 네네. 아마 추후 공시 나오지 않으면 구체적 내용을 알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불확실성이 조금 그 차익 욕구를 불러키는 게 아닌가라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선 뉴스는 나왔고 거기에 세부 사항을 또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좀 팔고 가자라는 심리가 반영되면서 주가 급락이 나왔다라고 평가해 주셨는데 그럼 이제 시총 4위인 알테오젠 놓아줄 때인가요? 가격 전략 들어볼게요. 일단은 차익 매물은 나왔다고 다 봐요. 뉴스에 대한 차익 매물은 나왔고요. 네. 지금은 이런 이제 센 종목 같은 경우는 대체로 이제 21선을 깨지 않고 또 11선에서 반등이 나오는데 네. 오늘 이제 11선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8단계가 아니라 일단은 그 저가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반등을 좀 노려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보시면 여기 이제 11선이거든요. 이런 정도 반등 나올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신한에서 이제 신한금융투자에서 목표가 34만 원짜리 그 레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30만 원 밑에서 매도보다도 반등을 좀 기다려보자 말씀드리겠고요. 한 30에서 한 32만 원 정도 한번 반등권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뉴스가 나왔고 계약 기간이 좀 다소 길다는 측면에서 좀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지만은 지금은 매도보다 반등 기다릴 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그로 인한 1차 매도세는 다 나왔으니까 네. 반등 시 매도해보자라면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고요. 이렇게 알테오젠처럼 꾸준히 오른 종목들 많아요. 제약바이오 안에서. 네. 근데 이제는 많이 고가권까지 왔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종목들 혹시 있는지요? 그러니까 대체로 그 상한가가 고가권에서 나왔던 종목들은 좀 조심해야 돼요. 상한가가 고가권에서. 네, 고가권에 상한가 나왔어요. 예전에 신라젠 역사적 신고가를 쳤을 때가 그 14만 원 갔을 때가 이제 상한가 나왔던 거
때였거든요. 오, 그때가 네. 최고가 이후로 이제 주가가 이제 부러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서 이제 고가권에서 상한가 나왔던 종목도 좀 조심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그런 종목들이 또 마침 또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아이큐어라든가 그 바이오 오토스텍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그 셀트리온과 연관돼서 뭐 지분 관계라든가 협업 관계로 인해서 상한가가 좀 전일 나왔던 종목인데 오늘 좀 급락세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가권의 상한가 종목 좀 조심하고 좀 오늘 뭐 다른 종목들도 막 연일 상한가 가다가 막 그런 종목이 부러질 때는 하한가로 이제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 네. 고가권에서 상한가 종목은 조심해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가권에서 상한가, 시세가 크게 분출된 종목은 주의하자 이야기해 주셨고요. 아마 두 번째 종목이 또 그런 종목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어요. 앞서 알테오제는 꾸준히 몇 달간 올랐다면 이 종목은 최근 6거래 연속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바로 휴마시스인데 이 상한가 랠리가 끝난 걸까요? 오늘은 또 하한가로 갑작스럽게 바뀌었는데 이에 대한 점수 그리고 한 줄 코멘트 들어볼게요. 네, 50점 드리겠고요. 뭐 과유불급이라고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50점 받았고요. 과유불급. 30점, 20점이 아닌 50점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그렇죠. 우리 토론방으로 먼저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분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매도 취소 고민하신 분들 여기 보세요. 비대면 의료 진단키트 수출, 다음 주 중본 항체 키트 발표, 셀트리온 상표 이러한 것들이 다 합쳐졌기 때문에 휴마시스가 6거래 연속 상한가에 갔다. 이유 없이 가는 게 아니다라고 여전히 좋게 보시는 분들이 있고요. 자기 건 하나도 없고 매번 합병쇼 때문에 오르네라는 투자자들의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왜 6거래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는지 앞서 우리 투자자분께서 분석을 해주셨는데 동의하시나요? 저 사실 그거 못 봤거든요. 좀 오느라고 네네. 내가 잘 모르겠고요. 네. 일단 동사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이제 진단키트 수출에 관해서 이제 시작하다감이 일단 상당히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동사를 커버하는 증권사 두 군데서는 영업이익을 이제 200억에서 300억대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 뭐 1억 그 10억도 못한 회사가 그만큼 갔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시세에 나올 수는 있었는데 일단 그 이런 시세 시발점이 된 거는 사실은 그 셀트리온과 공동으로 코로나19 그 항체 진단키트 개발 소식이 나오면서 사실 셀트리온 이거 지금 최근에 제약바이오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뭐 그 코로나 관련 진단키트 셀트리온 그룹도 엄청 세게 가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재료가 복합적으로 일어났다 볼 수 있겠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 6월 16일, 17일 이후 이제 급등 이후부터는 거래량이 거의 없이 그냥 시세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좀 갖고 계신 분들이 수익이 많이 났겠지만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가 사실 그 밑에서 산 분들은 그냥 오늘 한가에 매도했어도 수익이 났기 때문에 이런 중간에 뭐 그 상한가 따라잡기 해서 갔더라도 결국에는 먹지 못하고 이렇게 그 시세를 한 번에 뱉어내는 경우가 있고 현재 지금 호가가 하한가 잔량이 448만 주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내일 또 빠질 수 있다고 봐요. 제가 이거를 대충 한가 계산하면 한 7,500원대 그 정도 나오거든요. 내일도. 그러니까 내일 한가 나올지는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내일 정도가 아마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아마 네. 한가 내일 정도면은 장중 풀릴 가능성도 있다 좀 보고는 있는데 일단은 그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 매도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접근은 뭐 하한가 따라잡기거는 좀 무리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한가 따라잡기는 좀 힘든 종목이며 오히려 갖고 있는 분들을 한해서만 매도해 보자라고 의견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내일장에 계속 시초가에 시장가에 계속 걸어놓는 게 답이겠네요. 오늘도 지금 449만 주로 또 늘어났거든요. 일단 뭐 그 내일 시초가에 물량이 어느 정도 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네. 하한가로 바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봐야 되겠지만은 일단 일단 매도 관점에서 보시고 하한가 그 바로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은 좀 걸어놓고선 좀 풀릴 때까지 기다려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이렇게 올라 급등했다가 내려가는 종목을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보고 대응해야지 지금 시점에서 이제 그 예측한다는 건 좀 어렵고 적정 주가 산정도 어렵고요. 네. 다만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적이 지금 굉장히 크게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큰 폭으로 돌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제 만약에 제가 이제 동사 같은 경우 봤을 때는 한 5,000원 정도, 5,000원, 6,000원 아래 정도 왔을 때는 그래도 충분히 저가 매력이 있지 않나 봤을 때는요. 그래서 이거를 매수 타이밍을 한번 잘 보셨다가 한번 저가 매수는 기다려볼 시점은 올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 계속되는 상한가 랠리에 기관과 외국인은 매도 물량을 털어내고 오히려 개인만이 조금씩 사들였던 종목이었는데요. 여러분들 손실 크게 커지지 않게 좀 조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세 번째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랩지노믹스예요. 코로나19 응급용 진단시약 승인 소식 때문에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어제
전부터 시동을 좀 걸다가 상한가 마감을 했고 네. 오늘 또 올랐어요. 랩지노믹스에 대한 점수는 100점 만점에 몇 점일까요? 일단은 제가 오늘 이것도 50점 드리는데요. 네. 이게 지금 드리는 이유가 네. 그러니까 지금 오전보다는 좀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네, 빠져서 맞아요. 아마 이거를 좀 저가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그 이도저도 아니다는 입장에서는 50점 드리겠고요. 일단은 빠져나와야 된다. 반등할 때 빠져나오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등할 때 빠져나오자 오늘 세 종목은 모두 다 50점을 받았습니다. 시세가 분출됐기도 때문인데 투자자들의 생각 보시면은 토론방에 힘이 없네요. 전체 장도 점점 하방이고 다른 킥테주들도 줄줄이 파란불인 걸 보니 계단식 하락이 예상됩니다. 코스닥이 흔들려서 그런 거야라는 의견인데 실제로 만약에 오늘 시장이 좋았다면 랩지노믹스의 상승이 지금보다는 더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또 뒤숭숭하고 현재는 3.54% 상승만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랩지노믹스의 새롭게 또 진화된 진단 키트 그 내용 충분히 이러한 주가 상승의 모멘텀을 가질 만한 내용이었나요? 네, 뭐 내용 자체는 실시간 유전자 증폭 방식으로 해서 코로나19에 대한 검사를 35분 만에 끝낼 수 있다.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뭐 없던 내용은 아니고요. 그 전부터 네. 많이 알려졌던 내용이었고 이제 그 검체 전처리부터 이제 결과 도출까지 보통은 한 2시간 반 정도 걸렸는데 이게 35분 만에 35분으로 단축했다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재료가 됐고요. 어제 이제 그게 상한가가 반영이 됐었고 오늘은 갭상승 이후에 이제 시가 이후에 전후 급등 나왔을 때 차익 매물에 나오겠고요. 보통 이렇게 상한가 나온 다음 날 시가 밑에서 잡아가지고 급등 나올 때 차익하는 이런 단타 매수세가 상당히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단타 매수 때까지 다 차익이 나왔다가 봤을 때는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 좀 매도를 해야 된다 의견 드리겠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최근에 시세 워낙 많이 나왔어요. 이제 지금 5,000원부터 지금 34,500원이니까 대략 7배 정도 시세가 나온 이후에 조정을 많이 보였죠. 거의 한 40% 정도, 고가 대비 40% 정도 고가 조정 이후에 지금 반등 세게 나오고서 지금 또 매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매수 접근한 게 보다도 저거는 이제는 슬슬 딘단키트 관련 종목들은 좀 빠져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좀 뉴스 나왔던 것들이 이제 워낙 지금 국내에 이제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 기업들이 많아서 뭐 관련 제품만 100개가 넘는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특히 후발주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덤핑을 지금 뭐 거의 그동안 브루넥 값이었던 걸 거의 덤핑을 많이 하고 있고 가격 후려치기도 서슴없이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해외 바이어들이 지금 우리나라 진단키트에 대한 가격을 인하 요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아마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 시젠이라든가 랩지노믹스 관련 종목들은 2분기가 최대 실적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 이후가 실적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아마 지금은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은 이젠 다 빠져나와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사실 시즌이요. 코로나19 재유행과 장기화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면서 KDB 투자증권은 오히려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고 앞서 1분기에서도 우리는 정말 폭발적인 실적 성장을 봤지만 사실 2분기가 더 크게 늘 거라는 거 다들 예측했잖아요. 그럼 이번 2분기 실적 시즌에 다들 다른 기업들이 실적이 하향될 때 진단키트주들은 오른다라는 점에서 분명히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그분들에게도 자제하자라는 의견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미 반영이 됐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네. 앞으로가 중요하거든요. 네. 앞으로 얼마를 더 벌지가 중요한데 그렇죠. 지금이 최대고 앞으로는 더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게 되면은 주가가 당연히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진단키트 종목들이 조정받았던 이유도 그렇고 네. 시세가 이제 시대도 지금 시대가 옆으로 기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예상보다 실적 안 나오게 되면 주가가 크게 좀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진단키트 종목들 매수는 자제해야 된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럼 랩지노믹스 현재 매도할까요? 가격 전략을 따로 세울 필요가 있을까요? 네, 현재가 그냥 좀 매도 의견 드리겠고요. 이제 네. 분봉으로 잠깐만 이거 확인 좀 해볼게요. 네. 일단 지금 아직 반등 시도하고 있으니까요. 일단 27,000원 돌파하지 못하면 매도 의견 드리겠고 하방 지지 라인은 25,300원 정도, 25,300원 손절가 잡으시고요. 27,000원 돌파 여부 확인 후에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가 매도 해보자 의견 주셨고요. 오늘 세 가지 종목들은 천당과 지역을 오가고 있는 가운데 모두 50점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이창원 차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